안녕하세요. 컬러랑과 함께 그리는 색연필 드로잉 정물편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연필 꽂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이 단순하고 형태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요. 대신에 여기 이렇게 손잡이처럼 뚫려 있는 이제 이 부분이어서 그냥 일자로 내려오는 사각형의 연필 꽂이일 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릴 부분이 있습니다. 윗면 먼저 스케치를 하시고요. 윗면의 넓이에 따라서 밑으로 수직선보다 좀 안쪽으로 밑이 좁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좁아지게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은 흰색 물체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을 정말 가볍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안쪽에 빨간색, 실제로는 이제 한 가지 색으로 했는데요. 명도 조절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조금 밝은 색,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해서 두 가지 정도로 그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릴 때는 제 기억에 메모를 924번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로 하셔도 좋고, 926번 조금 밝은 색입니다. 여기에다가 924번으로 진하게 가셔도 좋고요. 925번으로 어둡게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쪽이 깊이 파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기랑 같이 빛을 등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둡기를 필히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스케치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여기 이제 물론 그려져 있지만 스케치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육면체이기 때문에요. 윗면을 먼저 이렇게 스케치를 해두시고요. 요 안쪽으로 동그랗게 여기도 요 모서리에서 동그랗게 그래서 이 위의 모양을 먼저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끝에서부터 이렇게 가볍게 직선으로 내리면서 형태를 잡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여기 이제 두께를 표현하실 수 있을 만큼 두껍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묘체의 두께를 모두 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끝이니까요. 여기 끝을 제일 도톰하게 잡아주시고 앞쪽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게 1, 2, 3번 요 순서대로 스케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이 뚫려 있는데요. 이것도 요 면을 일단은 전체를 다 그려두시고 여기를 이렇게 사각형 기준으로 먼저 해두신 다음에 양쪽 끝을 부드럽게 동그랗게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께 부분을 잊지 않고 그리시는 것을 이 두께 부분을 잊지 않고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스케치를 이제 대부분은 바깥선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 하시고 안쪽 선을 그리시는 게 제일 수월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기가 쫙 연결되지 않으시더라도 여러 번 선을 긋고 확정되는 선을 조금 진하게 가신 다음에요. 가볍게 지워내고 들어오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하셔도 좋고요. 따로 이 정도의 어떤 표현으로 스케치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곽의 모양이 먼저 나오고 나면 안쪽으로의 두께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육면체로 했을 때 지금 이제 굉장히 얇은 부분이지만 윗부분이 1번 가장 빛을 많이 받는 밝은 면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리시면서 이게 얄팍하지만 이게 두께라고 한다면 둥글게 떨어지는 부분이므로 요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색칠을 한다라는 느낌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두께를 만들어주고 필히 종이에 흰색을 좀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어떤 이런 하이라이트는 앞쪽에서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뒤에는 이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거리감을 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까지 하이라이트를 표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손이 굉장히 불편한 자세여가지고요. 이거를 시험 보듯이 꼭 정확하게 놓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특히 이쪽 면 하실 때는 이 오른쪽에서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을 편안하게 쓰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방향을 좀 돌려놓고서 편안하게 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끝부분은 조금 뾰족하게 아마 한번 깎으셔서요. 여기를 표현하는 동안 이제 색연필이 좀 뭉툭해지시면 이런 옆면들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요 안쪽에 특히나 여기까지 마저 하고 돌려볼게요. 요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미리 남겨두시고 여기를 이제 꼭 색칠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처럼 위를 바라보는 면이기 때문에 그리실 때에 미리 흰색으로 남겨두지 않으시면은 이제 그리다가 보면은 거기 흰색을 찾기, 밝게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두셨다면, 두께까지 표현이 되셨다면 외곽도 그려볼까요? 미리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 색은 926번이고요. 그 다음에 쿨그레이입니다. 50% 쿨그레이 1063으로 요 외곽, 즉 앰플꽂이의 큰 형태를 완성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는 여기가 물론 평행한 물체이지만 입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 점 투시에 근거해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선을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어딘가에 멀리 가서 만날 것처럼 그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눈에서 멀어지는 곳은 크기가 작아지도록 자연스럽게 입체가 표현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여기 딱 끝나는 요 지점에서 어두움을 잡는 것보다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 들어가는 표현 때문에 조금 뒤쪽에 딱 꺾어지는 부분에 일단 어두움을 잡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진하고 요 앞쪽으로도 조금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해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자 자연스럽게 이제 정확하게 끝까지 안 하셔도요. 요 그림자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하고 멀어지실수록 부드럽게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윗면에 표현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요 안쪽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밝고요. 요 안쪽으로 갈수록, 즉 이제 등져서 딱 어둡기 시작하는 부분이 진해지기 때문에요. 여기 밝은 데서부터 시작하셔서 쭉 어두운 데까지, 그리고 다시 어두운 데서 또 어두운 데는 선을 여러 번 하셔서 조금 진하게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색연필을 굳이 많이 막 돌리시지 않고요. 조금 뭉툭한 채로 사용을 하셔야 넓은 면을 빠르게 채우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워지는 부분들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경계에 926번을 살짝 진하게 해두고요. 더 진한 색을 쓸 거니까 반짝이는 물체여서요. 이런 부분들 이제 밝고 어두움이 급격하게 만날 수 있게 조금 밝은 면, 그다음에 어두운 면을 딱 끊어서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 풀지 않고 조금 딱 끊어서 그려두시면은 더 이렇게 반짝이는 물체들의 질감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붙어요. 비슷한 명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채색을 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진한 색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두워지는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진한 색을 쓰셔서 이쪽으로 나올수록 손에 힘을 풀고 부드럽게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딱 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요. 이 빛 받는 부분의 앞쪽 여기를 조금 명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구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 하실 때에 이런 하이라이트들 질감 표현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분들을 또 다 덮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여기를 이제 진하게 이렇게 선을 긋기는 하는데요. 그 선이 이제 너무 선으로 튀어 보이게 강하게 보이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진하게 하셔서 조금 요 뒤로 가실수록 풀어지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진해지게 되는데요. 여기도 물론 진해지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 여기 면이랑 여기랑 떨어뜨려서 구분을 하려고요. 여기보다 뒤로 빠지는 부분을 살짝 진하게 해볼게요. 근데 요 안쪽이 뚫려 있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하고 비슷한 어둡기로 하셔야지 좋습니다. 차분하게 선을 붙이면서 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선을 조금 짧게 쓰시든 길게 쓰시든 선과 선의 간격을 이렇게 딱 붙여서 조금은 단단한 듯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에 전체 이 정물편에서 전체 목표를 두시면 더 좋습니다. 선을 잘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벌려 쓰고 또 조금 멋을 내는 선들을 사용하셔도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진하게 가시자고 한다면 보라색을 섞으셔도 좋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붉은색, 안쪽이 붉은색이 필통이기 때문에 색감을 좀 살린다 하신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쪽 면이 이제 옆면이 중요한데요. 연필을 길게 잡으면 자연히 흐린 선이 나와서 빛 받는 면에서도 눈에서 멀어지는 쪽 가볍게 색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볍게 색을 표현해 주는 게 좋으니까요. 여기 넣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 들어오니까요. 마치 원기동 하실 때에 부드럽게 가는 것처럼 명암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중간 톤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1063을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하셔도 좋고 뭐 약간의 보라색 그림자에서 자주 쓰고 있는 파머 바이올렛 1008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926번이랑 같이 쓴 색은 925번입니다. 저는 프리즈마 유성 색연필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좀 무른 색연필을 좋아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색연필에서 비슷한 색감을 찾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둥근 톤이 없다면 이게 동그랗게 중간 톤이 없다면 둥근 톤 아니죠. 중간 톤이 없다면 이제 동그랗게 돌아 들어가는 느낌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 하이라이트를 좀 살려주고요. 여기 중간 톤 그리고 요 꺾어지는 면에서 조금 더 진해지도록 한 번 더 해주세요. 근데 요 정도도 괜찮고요. 요 이제 돌아 들어가는 이 윗면에서의 3번이죠. 가장 어두운 면, 어두움이 시작되는 곳을 조금 더 강조하신다면 지금은 106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30% 아닌데? 이 50%예요. 이게 50%고 1065가 아마 70%였던 것 같습니다. 쿨 그레이입니다. 이런 안부에서 선 쓰실 때 이렇게 동그랗게 사용하시면 이 안쪽으로 파여 보이게 되거든요. 온프. 그래서 이제 밖으로 약간 꺼내는 느낌으로 선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그림자 부분에서 이제 그림자까지 색깔 같이 하셔도 좋고요.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 한 번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끝이 아주 딱
직각으로 떨어진다기보다 부드럽게 곡면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끝부분을 좀 동그랗게 표현을 해주고서 넘어가셔야지 좋습니다. 하고 1008을 4번 반사각 부분에 가볍게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좀 진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드럽게 풀어지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요 이제 3번이 너무 약하지 않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반사광 처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손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 흰색 물체이기 때문에요. 이제 명암을 계속 넣다가 보면 너무 어두워져서 흰색 물체의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전까지 적절히 회색과 보라색을 함께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께를 좀 넉넉히 남겼던 거,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 진해지기 때문에 여기 빛 못 받는 면, 서로 같은 면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스케치 하실 때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4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